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시청자 남자는 핑크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뭔가 키워드가 여행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행 요즘 많이 가시는 분들 많은데 조심하세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는 핑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남자는 그죠? 핑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한테 물 조심해라. 넌 항상 물 조심해라. 빗물 고이는 것도 물 조심해라. 항상 너는 물을 피해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왜 그런 걸 몰랐는데 살아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물하고 많이 엮였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물은 조심해야죠, 항상. 그죠? 네, 물은 항상 조심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항상 거기서 꼭 안 좋은 거하고 같이 엮여버리니까. 그래갖고 제가 좀 싫어하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전에 잠깐 얘기했던 강촌. 절대 지역 비하 아니에요. 강촌, 서해, 안면도 쪽. 그리고 비 오는 날. 요거를 좀 되게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 얘기는 서해 안면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네. 이 이야기와 다음에 또 얘기할 걸로 해서 얘가 이래서 안면도 싫어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건 한 20년 정도 된 얘기예요. 네.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아는 형님을 통해 갖고 어떤 여자분을 한번 알게 돼요. 알게 돼서 두세 번 만나보니까 다른 여자하고 조금 틀리게 분위기는 조금 다크한데 네. 뭔가 이렇게 매력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차 마셔요 해가지고 이제 사귀게 됐어요. 잘 만났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물어봤죠. 좀 느낌이 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조금 코드가 맞는 게 있잖아요. 있죠. 말도 잘 통하고. 네. 근데 뭔가 쟤랑 느낌이 조금 맞는 게 있는 것 같길래 그냥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이러면서 혹시 뭐 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근데 당황하지 않고 네 봐요. 오. 왜 뭐 문제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아니 뭐 문제될 건 없는데 너무 되게 당연시 얘기하니까. 숨기지도 않고. 예. 저는 되게 숨기고 살았으니까.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니 문제될 건 없는데요. 근데 그거 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아닌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나도 간혹 보인다. 근데 너는 언제부터 봤냐? 뭐 너는 자주 보이냐? 너는 영환이 뜬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네. 뭐 그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데이트를 하다 보면 영화를 보다가도 갑자기 오빠 나가자. 저는 못 봐도 걔는 볼 때가 있었거든요. 왜 이러면은 그냥 나가자. 그러면 얘가 나가자고 그러면 나가야 됐고. 근데 사귀다 보면 여행을 가고 싶잖아요. 안면도를 가자는 거예요. 제가 안면도를 좀 싫어하는 게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일이 있어갖고. 네. 그래서 딴 데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뭐 가까운 데가 안면도고 바다는 보고 싶은데 좀 그렇잖냐? 뭐 딴 데 그렇다고 부산을 갈 거냐? 어디를 갈 거냐? 그래갖고 그래 안면도로 가자. 펜션은 뭐 네가 예약할래? 내가 예약할래? 이러다가 이제 자기가 예약한다고 했고. 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사진이나 그런 것도 되게 이뻤어요. 그 펜션 앞에 바닷가가 보였고 운치도 되게 좋아 보였고 바베큐는 밖에서 먹어도 되는데 안에서는 취식을 할 수가 없고 뭐 이렇게 간단한 조항도 있고 괜찮아갖고 그래 가자 해갖고 이제 주말에 가기로 했죠. 원래 여자친구랑 처음 여행을 가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가기 전까지는 좋았어요. 날씨도 되게 좋았어요. 주말에 딱 출발을 하는데 만나서도 좋았고 짐을 다 싣고 가서 이 안면도에는 새우가 맛있으니까 우선 가서 새우를 사서 펜션에 가서 그걸 바베큐를 해먹고 뭐 이렇게 놀고 뭐 앞에 바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둘 다 되게 기분 좋게 갔어요. 뭐 휴게소도 들려서 포도 갖다 줘 사먹고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농담 삼아서 오빠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오늘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래서 그래 오늘 나도 기분이 좋다 뭐 이렇게 하면서 딱 갔는데 이제 서해 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으로 해가지고 바다가 싹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보면서 나는 이제 바다가 보이니까 바다음도 좋고 해서 아이고 오래간만에 와도 그때 느낌하고 좀 틀리대 괜찮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 1시 정도에 그 바닷가 쪽에 갯바위 있고 이런 데에서 바위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쪽이 있는데 네. 이제 정체가 되면서 좀 차가 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자친구분이 그쪽을 보더니만 표정이 조금 뭐가 기분 나쁜 것도 아니고 뭔가 추억에 젖었는데 그게 좋은 추억은 아닌 것 같은 표정? 오. 그런 되게 아리까리한 표정을 졌어요. 그래서 왜? 뭐 보여? 그랬더니 응? 아니야. 그런데 그때부터였던 거죠. 왠지 기분이 저도 계속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예민해지고. 뭐 걔가 이제 말 돌리려고 새우는 어디 가서 살 거야? 그래서 그러면 보통 어디 가서 사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기분이 나빠갖고 새우 파는 데 가면 되겠지. 야, 내가 여기 사냐? 내가 어떻게 알아? 가봐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고. 왜 그래? 아 뭐가 차가 막혀 짜증나나 보지. 아 좀 말 좀 걸지 마.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여자친구분이 내가 흡연을 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차 안에서는 담배를 피지 마라. 네. 담배 냄새가 역하니까. 그래서 그 여자친구 있을 때는 제가 차 안에서 담배를 안 폈거든요. 근데 그냥 담배를 물었어요. 그때 이제 딱 째려보면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뭘 뭐해? 차 막히고 답답한데 좀 피는 거지 뭐 어때?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왠지 모르는데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 다음에 새우 많이 파는데 그쪽에 가가지고 새우를 샀고 그 다음에 펜션에 도착을 했어요. 펜션에 이제 방키를 받아갖고 2층으로 배정을 받아서 위로 딱 올라갔는데 안이 되게 좀 허름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곰팡이도 냄새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잘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궁시렁궁시렁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분이 아니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왜 그렇게 짜증만 내냐고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짜증 안 나게 생겼냐? 야 차도 막혔고 뭐도 했고 뭐 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막 갖다 붙였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도 싸움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이러면서 고개를 그냥 푹 숙이더라고요. 그 침대에 걸터 앉아갖고. 그래서 짜증나 이런 다음에 이제 베란다로 나가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도 습관인데 좀 골치 아픈 일이 있거나 좀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담배를 한 5-6가지를 연달아 펴요. 아이고, 예.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러면서 고민을 그걸 풀 때까지 계속 담배를 펴요. 그러다가 풀리거나 머리가 아프면은 이제 담배를 끄거든요. 그때도 한 3-4가지를 연달아 핀 것 같아요. 왜 싸웠지? 뭐가 내가 지금 기분이 이렇게 나쁘지? 이유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도. 내가 예민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내가 사과를 해야지. 그런 다음에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베란다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왔는데 그 여자친구분이 저를 딱 보는데 되게 벙친 얼굴로 쳐다보는 거예요. 놀란 얼굴로. 그래서 있잖아 내가 이랬더니 오빠 웃어 알았으니까 일단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그랬더니 일단 나가자고. 짐도 풀고 밥 먹을 준비도 하고 그랬더니 우선 나가서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알았어 이래서 나갔어요. 근데 그때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보통 알잖아요.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어떤지를 알잖아요. 얘 뭐 또 봤다. 뭔가 또 있다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갔고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좀 뭐라고 할까 기가 셌어요. 제가 느꼈을 때 저보다. 네. 그래갖고 딱 나와가지고 이제 펜션에서 조금 멀어진다는데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뭐 봤니? 이랬더니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나는 오빠가 화장실에 있는 줄 알았대요. 왜요? 우리가 싸우고 나서. 오. 그러니까 자기는 속상해서 그 우리 학교에서 책상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잘 때 이렇게 포개고 자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무릎을 대고 이렇게 포대고 있었던 거니까 안 보였던 거죠. 저는 베란다를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니까 저는 베란다에서 담배 피면서 왜 내가 이랬을까? 뭐가 불만인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틀고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네. 그래서 이 오빠가 뭔가 이렇게 열이 받아갖고 그래서 씻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대요. 샤워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고개 들고 생각을 했대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길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수술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베란다에서 내가 나왔대요. 근데 샤워 소리가 싹 꺼지더래요. 화장실에 불도 탁 꺼지고. 저는 그걸 못 봤죠. 그래서 저는 그걸 못 봤으니까 저 있잖아 내가 자기야 이러는 순간 걔가 이제 애써 웃으면서 오빠 나가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샤워 소리가 있었으면은 아무리 베란다가 내가 있었어도 문을 닫았어도 그 소리가 들렸을 텐데 난 못 들었는데? 네. 그랬더니 못 들었으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지.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나는 아예 못 느꼈는데 좀 분위기가 사진하고 봤던 거하고는 많이 틀리던데? 바닷가도 되게 아름답게 되게 운치가 보이는 바닷가였는데 이거는 무슨 무인도의 그 바닷가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옆에가 어떤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물어봤었거든요. 저 앞에 하얀색 건물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의 연수원들이 이렇게 묵고 지내는 펜션 같은 거래요. 근데 지금은 안 온대요, 사람들이. 저기 지금 안 온 지 한 1년, 8년 됐으나 그러면서 저기 아무도 안 와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인이. 근데 그것도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고 그래갖고 사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한테 짜증날 이유가 없는데 순간 아까 네가 방파제하고 돌 이렇게 바닷가에 살짝 튀어나온 거 있잖아. 거기 볼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괜히 기분이 막 짜증이 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사실은 할 얘기가 있대요. 우선 미안하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20살, 21살 넘어가는 시기였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근데 대학교를 갔다가 이제 중퇴를 하고 사회생활을 뛰어든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근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부터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했던 친구 5명이 있대요. 여자애 3명하고 남자애 2명하고. 근데 그 중에 A라는 남자애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친했던 친구였으니까 서로 뭐 남자로 안 보고 여자로 안 본 거죠. 근데 그 남자는 크면 클수록 그 친구를 여자로 본 거예요, 계속.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표현을 이렇게 하고 그래도 얘는 원래 그랬던 애니까. 그리고 애들이 야, A가 너 좋아해, 너 사랑한대 이러면 나도 쟤 사랑해. 이렇게 넘기고 뭐 했고. 근데 그 A라는 친구가 걔한테 어느 순간 고백을 한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친구는 이 서해 쪽에 있는 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이제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거절할게. 난 너랑 친구로 남고 싶어. 우리 사귀다가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우린 친구도 아니잖아. 이런 고정적인 멘트를 날린 거고. 그 남자 입장에서는 진짜 드라마에서처럼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네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랑 웃고 떠드는 거를 나는 오빠 하고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아까 거기에서 봤던 그 바위 그쪽에서. 그 바위에서?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냥 바닷가를 보면서 지나가는데 이제 뭐 충격적인 일이고 걔 인생에선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그 친구들한테 말 실수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한 친구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 친구도 생각이 났고 그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났겠죠. 그러면서 순간 내가 여기를 왜 오자고 그랬지? 이 생각도 한 거고.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꿈에 누가 나한테 귓속말로 네 욕하고 너랑 싸우라고 그러고 지금 제가 너 무시하고 있어. 너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너 되게 깔봐. 이런 식으로 막 속닥속닥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감정 타기 아까- 하는구나. 예. 전 처음 느낀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느끼고 보고 그런 것만 있었지 뭐가 저한테 이거를 가한 적이 없었어요. 네. 특히 전에 그 우리 형 친구 그 역마사 그 여자분이 저한테 오빠는 외우 내강 스타일이라 웬만한 거는 근처에도 못 오고 진짜 타지를 않는 스타일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갖고 좀 자만심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으로 이게 생각해보니까 속닥속닥 거리면서 진짜 그 소리까지 들었어요. 죽여. 쟤 죽여. 그 소리까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야 우선 가자.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새우를 구워 먹고 뭐 그럴 분위기가 안 되니까 그러네. 그래서 숙소로 딱 들어가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그 칼국수 집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는 고프니 우선 여기서 간단하게 뭐 먹고 다시 뭘 생각을 하던 이 숙박업소를 여기를 일단 딴 데로 가던 집을 다시 가던 뭘 하자. 네.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자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서로 아유 뭐 미안하다, 뭐 아유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분위기 서로 이제 뭔 말은 해야 되겠고 얘기를 안 하기에는 너무 정적이 흐르고 그러니까 서로 계속 뻘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다음에 딱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숙소 앞을 딱 왔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바닥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보통 10,000원짜리가 그렇게 진짜 한 장이 빳빳하게 펴진 새 돈이 바닥에 떨어져 있기가 되게 쉽지 않죠. 우선 10,000원이니까. 우와 돈이다 이러면서 제가 10,000원이다 이러면서 딱 주웠어요. 이야 돈 굳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뭘 했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돈이라는 게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자친구분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왜 또 이랬더니 오빠 그냥 그 돈 거기다 놓으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그 친구 별명이 10,000원이었대. 뭐야? 딱 이름을 거론하면은 별명이 10,000원이네 이렇게 할 정도의 이름이에요. 예. 그 친구분이. 오빠 이거 너무 기분이 안 좋다. 여기 온 것도 그렇고 지금 이거 10,000원짜리 떨어질 수도 있지. 근데 꼭 보라는 듯이 어떻게 펜션 현관에 딱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오빠가 뭐 이렇게 무슨 소리 들렸다는 것도 그렇고 그게 포인트가 그 지점인 것도 그렇고 아 이건 너무 안 좋다. 가자. 네. 그래 가자. 짐을 풀지도 않았으니까 올라가고 짐을 이렇게 따갖고 딱 내려왔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비는 처음 봤어요. 네. 아직까지도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진짜 10cm도 안 보여요. 완전히 모든 물을 쏟아 부은 것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네. 갈 수 있으면 가봐. 이 비에 니네가 뭐 어디 갈 수 있다고? 이런 것처럼. 게다가 소나기가 갑자기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네. 갑자기 그렇게 올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딱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저 의견이에요. 못 가게 잡는다 이거 지금. 여기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무조건 가자. 그랬더니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이거 무조건 우리 못 가게 잡는 거야 이거.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 그래갖고 가서 이제 차문을 열고 물건을 다 이렇게 트렁크하고 그런 데에다 뒷자리에다 이제 나눠 싣고 탔어요. 그래서 이제 비상 깜빡이 켜고 진짜 천천히 운전. 앞이 아예 안 보이니까 네. 뭐 와이퍼를 뭐 작동을 해도 안 보여요. 진짜 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쌍라이트를 켜고 뭘 해도 저는 안개가 그렇게 켰어도 그 정도로 안 보이지 않았는데 제 여태까지 살면서 그만큼 안 보였던 적은 없어요. 진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요. 예. 진짜 그 옆에서는 계속 조심해서 가, 조심해서 가, 조심해서 가 그러다가 오빠 눈 밀어보지 마. 조심해서 가. 오빠 눈 밀어보지 마. 조심해서 가.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뒤에 뭔가 찝찝은한데. 네. 그래서 내가, 야, 굳이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나 충분히 무섭거든? 나 운전에 좀 집중할게. 그랬더니, 조용한 거보다 그래도 뭐라고 떠드는 게 낫지 않겠어? 듣고 보니 그래요. 네. 아무 소리 안 나는데 빗소리 막 소리 나면서, 그럼 또 그것도 너무 무서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화를 해. 그러면서 이제 걔는 계속 떠들고, 저는 계속 천천히 딱 가는데, 이게 너무 저속으로 가니까, 분위기는 이제 공포는 이게 밀려오고, 야, 이러다 여기를 어떻게 벗어나지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잠깐, 얘가 이거는 못 가게 막는 거라면, 최대한 빨리 지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밟을게 하면서 밟았어요. 핸들은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한 10분, 5분 정도 딱 지나니까, 저쪽에서 이제 번호가 같은 게 싹 보이면서 비가 끝을. 이야. 비가 조금씩 그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싹 없어져요. 네. 그 영화 트루먼 쇼에서 못 가게 막 비 내리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트루먼이 그쪽으로 딱 벗어난 순간 비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 우선 나왔다는 안도감, 우선 사고가 안 났다는 안도감에 딱 있는데 그 여자친구분이 저쪽 그 주유소 있는데 차 좀 세워. 차를 세웠어요. 네. 딱 오빠 내려. 근데 문 다 열어. 트렁크부터 다 열어. 다 열었어요. 근데 마침 아까 오면서 새우를 샀잖아요. 그래서 그 굵은 소금도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마침 굵은 소금이 있었던 거죠. 여자친구가 굵은 소금을 꺼내갖고 저하고 차에다 막 뿌리는 거예요. 진짜 아프게 때리는 거예요. 막 소금으로. 그래서 오빠 나도 뿌려줘. 그래가지고 막 뿌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명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 장례식장 갔다 오면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은 그랬거든요. 아버님이 장례식장 갔다 오시면 어머니가 꼭 안 주무시고 계셨다가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면은 천감에서 문 열고 아버지한테 소금을 막 뿌렸어요. 엄마가 굵은 소금을. 그러니까 따라온 작귀들을 쫓는 거예요. 그게 미신 같은 거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문을 닫고 탄 다음에 아까보다 차의 느낌이 좀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이게 심리적인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좀 안도감도 네. 들고. 그래갖고 이제 어떡할래? 지금 이 분위기에서 놀고 그러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냥 집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심야 영화라도 볼래?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네. 친구분이 그냥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갖고 그래. 근데 그때 여자친구분 부모님이 여행을 가시고 그때 그 여자친구분 언니밖에 집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홀딱 젖었으니까 오빠 집에 가서 머리 말리고 옷이라도 갈아입고 집에 가라. 따뜻한 거 한 잔 마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언니 괜찮으지 해서 전화해볼게 해서 이제 언니 뭐 오빠랑 여행을 갔었는데 비도 갑자기 많이 와갖고 그냥 오게 됐어. 근데 오빠 옷 좀 갈아입으려고 잠깐 집에 들어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을 했고 걔네 집에 이제 짐을 딱 들고 내려다주고 야 어차피 새우는 네 언니하고 같이 먹어라. 그다음에 새우도 같이 딱 주고. 예. 그 새우 들고 집에 가봤자 웃기잖아요. 그것도. 예.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이제 저는 간단하게 머리만 말리고 옷만 갈아입었고 그 여자친구분은 샤워하고 온다고 이제 딱 들어갔어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커피 한 잔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언니분이 이제 장난기가 발동한 거죠. 자기 동생의 남자친구라니까. 네.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뭐 어떻게 만났어요? 얼마나 좋아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왜 했습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계속 대답하고 그랬더니 제 고등학교 때 사진 봤어요? 되게 못생겼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보여줄까요? 그랬더니 네. 그때 이제 앨범하고 그런 걸 딱 갖고 오더라고요. 네. 가지고 그거는 보면서 얘가 뭐 어렸을 때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 증명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한 장이 어떤 남자 증명사진이 딱 있어요.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전에 사귀던 남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랬더니 그 언니분이 딱 저를 보면서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 사귀었던 애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고. 근데 그냥 애가 안 좋게 갔다고.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친구 이름을 딱 말한 거예요. 오, 그랬더니, 10,000원. 네, 10,000원 이랬더니 제가 얘기했어요? 와, 그 순간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벙찌고 있는데 마침 그 친구가 나왔고, 그랬더니 언니 뭐야, 왜 앨범을 보여줘, 뭐 이렇게 하면서 부끄럽잖아 이러면서 앨범을 딱 치우는데 그 10,000원 친구의 학생증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제 언니가 그 친구가 이렇게 되고 나서 친구들이 와갖고 그 10,000원 신분증하고 뭐 몇 가지 물건을 딱 주고 갔대요. 뭐 얘가 얘를 좋아했었으니까 이거는 얘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걔 쪽에서는 자기 친구가 그래도 좋아했던 애를 좀 추억을 해줘, 그런 의미가 됐던, 뭐 나쁜 의미로 네가 안 받아줘서 잘못됐으니까 너도 이거 받고 좀 고통 좀 느껴, 이거가 됐던, 양밥은 아니고요. 그런 걸로 이렇게 딱 줬는데 그 언니가 그걸 받아갖고 동생한테 이거를 주긴 줬는데 얘는 그걸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걸 내가 받긴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뭐 목도리인가 그 종이약하고 받았는데 그거는 다시 돌려줬고, 네. 근데 이게 증명사진하고 이 학생증이 여기 있는 건 자기도 몰랐대요. 그래서 우선 나와라, 그거 이제 챙겨갖고 딱 나온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이거 태우는 게 나을 것 같다. 태워야지. 그리고 네, 내가 볼 때는 어찌됐던 네가 미련을 갖고 있는 게 되는 것 같다, 이게. 그러다 보니 그 친구가 너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건 내 느낌이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냥 태우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그때 얘기했던 우리 형 친구 얘기도 이렇게 해줬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태우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알았다고, 자기도 그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갖고 그 친구들이랑 찍었던 사진 2장, 그 다음에 그 학생증, 그 다음에 그 여권 사진을 태우는데 종이잖아요, 다. 네. 불이 안 붙어요. 라이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이는데 불이 진짜 안 붙어요. 물론 내가 태우는 것보다는 네가 태우는 게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옆에서. 바람도 한 점 없는데 불이 진짜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구한테 그냥 태우지 말고 속으로 기도라도 좀 해줘라. 그래도 친구였고 너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게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알았어 오빠. 그랬더니 눈을 감고 이렇게 뭐라고 이제 쭝얼쭝얼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눈물을 이렇게 흘려요, 걔가. 그래도 친구였으니까 그렇지.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있었고, 그러더니 눈물을 이렇게 닦고 딱 불을 붙이다. 와, 한 번에 붙어요. 3번, 4번을 하고 뭐해도 안 붙던 불이 한 번에 붙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제가 됐고 덮어준 다음에 공원에서 그걸 딱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뭐 이상한 일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그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헤어졌어요. 아, 핑크님이 무서워서? 네. 아니, 이게 같은 에너지가 만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더 자주 보이는 거예요. 커지지. 예. 네. 더 자주 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친구랑 있을 때마다 이벤트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둘이 합의를 했어요. 예. 이건 내가 볼 땐 우리들의 시너지 효과인 것 같은데, 네. 내 느낌은 그래. 난 너를 뭐 그렇게 싫어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느낌을 가졌대요. 네. 그래갖고 우리가 어떤 이유든 안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좋게 헤어졌죠. 근데 그 친구랑 그때 그 일 있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있다가 만나다 헤어졌는데, 간간히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뭐 특별한 거 느낀 건 없냐 그랬는데 딱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다고. 이게 모르겠어 오빠, 기도빨인지 모르겠는데 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전에도 그 10,000원에 대한 느낌을 잘 못 받았었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네.
그래갖고 그랬던 내용이 있었어요. 야, 그런 에피소드가. 숨 막혔어요. 이야기가 그 탈출하는 과정이나 어떻게 보면 그게 홀려버린 거잖아요. 두 분 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감겼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곳에 가게 된 것도 다 그 만원 그분께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감겨버린 거죠. 느낌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감정도 타버리시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좀 제 개인 소견인데 부르지 않았나. 그렇지. 근데 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잘 갔다면 그게 또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죠, 그때. 오히려 네. 잘 됐다고 저는 네.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 부분은 알아요. 서로 시너지가 맞아가지고 더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만큼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커플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이해는 생각하세요? 했는데 그거는 맞긴 맞는데요. 네. 그럼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결혼이라는 부분이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애도 있고 하지만 이게 둘만의 문제도 아닌 거고 그것도 인연이거든요. 그렇죠. 되는 사람은 순탄하게 흘러가는데 또 안 되려면 계속 꼬여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서로 간에 뭐 이해관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서로 잘 이해를 하는데 다른 것 쪽에서는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친구가 더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던 밥을 먹던 하면서 저는 매일 보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거의 매일 보게 되고 진짜 그 영화 그 오싹한 연애라는 영화 아시죠? 알죠. 그거만큼 뭐 간판이 막 나한테 떨어지고 그건 아니지만 진짜 뭔가 분명히 걔랑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저를 째려보는 느낌이 계속 나요. 그러면 내가 소위 그냥 농담삼아서 그런 말까지 해서 10,000원 안 간 것 같아. 네. 10,000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너랑 이렇게 어디 가고 뭐 하면 좋은데 되게 다크해요. 그 친구가 좀 분위기 자체가 좀 되게 다크했어요. 그래갖고 많이 그거를 좀 감싸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자기 주변에 유독 많은 것 같다고. 그래갖고 좀 오싹한 게 플러스 좀 안 맞는 게 좀 그쪽에선 충분히 제가 많이 이해를 해줬는데 네.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감추는 스타일이고 그 친구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그래도 저는 그걸 굳이 왜 얘기해? 그걸 누가 이해해 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안 보는 거 본다 그랬어? 어디서 본다 그런 거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싸우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구나. 예,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네, 회사 요거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사업을 옛날부터 하고 계속 하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한 17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네. 직원들이 낚시도 좋아하고 뭐 운동도 좋아하고 하니까 체육대회나 그런 걸 이렇게 해줘요. 뭐 영화도 보러 가고 이렇게 해주는데 어느 날 이제 직원들이 사장님 1박 2일로 좀 여행 좀 보내주세요. 맨날 당해치기로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심심해요. 뭔가 이렇게 텐션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죽는 느낌이에요. 이러길래 그래 그러면 1박 2일로 날짜를 정해보세요. 뭐 어디로 가실 건지 그랬더니 그분들은 이제 대부도 쪽에 펜션타운이 있어요. 네. 거기가 있는데 뭐 우리 회사에서도 가깝고요. 분위기도 좋고요. 거기서 끝나고 뭐 낚시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큰 걸로 2개를 빌려줘서 여자 쪽, 남자 쪽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방을 크게 잡으시고요. 밴드 하나 부르세요. 한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밌게 먹고 놀았어요. 막 노래도 부르고 있는데 분위기도 좋고 했는데 계속 제가 있으면 그래도 1박 2일 직원들끼리 놀러 간 건데 사장 욕도 해야 될 거고 그래갖고 이제 저는 꼭 뭐 회식이 있거나 그러면 텐션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쓱 빠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새벽 한 2시 정도 저는 슬쩍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딱 가는데 거기가 펜션 가는 길 쪽이 편도 1차선이에요. 편도 1차선인데 나무가 이렇게 쫙 옆으로 있고 새벽 한 2시 정도니까 깜깜했겠죠?
거기에는 이제 조명도 아예 없고, 저는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가 이제 좀 내려요. 비 오는 싫은데, 비 오면 좀 그런데, 분위기 되게 안 좋은데, 무서운데, 차들도 안 지나가고 뭐 라이트도 없고 깜깜하고 이래갖고, 그때 당시에 그게 한 10년 좀 넘었던 일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음악이 차량 블루투스 연결이 아니라 mp3에 음악을 다운받아갖고 이렇게 차에다 USB를 꽂아갖고 듣던 시대였거든요. 저는 항상 그 폴더가 이제 댄스는 댄스, 발라드는 발라드, 뭐 짬뽕이면 짬뽕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렇게 딱 듣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발라드를 듣는데 댄스 음악을 틀었어요. 이제 댄스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가면서 너무 어둡다. 비가 계속 오니까 분위기 점점 침침해진다. 그 느낌 오기 전에 빨리 여기로 벗어나자 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음악이 끝나면 이제 트랙이 넘어가잖아요. 저는 분명히 댄스 폴더를 틀었어요. 갑자기 발라드가 나. 처음 듣는 음악. 되게 생소하고. 그러니까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이걸 못 들려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음악이 예를 들은 노래예요. 네. 그 분위기가 뭐 멀어져 가는 저 뒷모습 이런 노래라면 그 분위기가 멀어져 가는 저 뒷모습 가는 저 뒷모습 이런 식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속삭이네. 속삭여. 네, 속삭이고 되게 계기하게. 오. 처음 듣는 음악이고 처음 듣는 멜로디예요. 생각해보니까 멜로디도 반주도 별로 없어요. 이런 노래가 있었나? 이상하다. 신곡인가? 내가 짬뽕을 들었나?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말했듯이 그 올 때 이게 싹 오는 거 있잖아요. 오금이 싹 저리면서 소리 싹 있으면 그거다. 트랙을 딱 남기려고 하는데 트랙이 안 넘어가요. 계속 그 부분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 계기한 그 부분만. 좀 빗방울이 굵어지고 음악을 껐어요. 다행히 음악은 꺼졌어요. 이게 무섭잖아요. 어떡하지? 비 오니까 창문은 못 열겠고, 태연하게 제 철칙 중에 하나가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보고했어도 절대 대답이나 아는 체를 하지 말자라는 그게 있으니까 차에 뭔가 타긴 탄 것 같고, 노래를 부르자. 신나는 노래를 부르자. 예. 음악은 못 키겠으니까. 그래갖고 그 나는 문제 없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세상 위엔 내가 있고 나를 그렇게 하다가 나는 문제 없어 딱 하는데 뒤에서 진짜? 그때부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심장박동이 막 커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는데 여자가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 같고, 들리는지 들리는 거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제 그때 공포심 때문에 들렸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네. 노래도 못 부르겠고 사방이 다 껌껌하니까 차는 멈출 수는 없는 거고, 모르겠다. 비가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모든 문을 다 열었어요. 창문을. 비가 막 몰아치고 뭐래도 상관없고 계속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전 룸미러나 그 사이드 미러는 못 보겠는 거예요. 제발 차가 좀 지나가던가, 제발 형광등이든 뭐가 있는데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체감상 거기가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 길이 아직도 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펜션 길이. 그 좁은 도니까 거기는 뭐 확장도 못하는 거니까. 거기 펜션 들어가는 길이 한 10분 안에 들어가요. 체감상 한 40분은 달린 것 같아요. 한참 달린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번화가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얼른 가가지고 차를 우선 세운 다음에 차에서 내려갔고, 그때 그 여자친구한테 배웠던 차 문을 다 열고 하나씩 문을 닫았죠. 그 다음에 근처에 이제 편의점을 갔어요. 굵은 소금을 안 팔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좀 웃길지 모르겠는데 그 맛소금 있잖아요.
그거를 사갖고 음료수하고 사갖고 나와갖고 음료수를 한 잔 마시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그러고 있는데 바로 옆에 PC방이 보이는 거예요. 예. 이거 차는 거기다 세워놓고 USB를 뽑아갖고 PC방에 걸어갔어요. 올라가갖고 USB를 꽂고 거기서 음악을 하나씩 다 듣는 거예요. 그게 제가 뭐 거기에다가 다운받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 우선 짬뽕부터 다 그건데 없어요. 그런 노래가. 그 다음에 이제 발라드 딱 들었는데 없어요. 예. 댄스 부분 딱 했는데 없어요. 그 폴더를 다 진짜 몇 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다 들은 거예요. 넘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한 3시간, 4시간은 PC방에서 있었어요. 이제 나오니까 한 7시 반 정도 됐어요. 그냥은 못 가겠고, 무섭고, 이거 뭔가 계속 찝찝해요. 이게 뭔가 붙어 있는 것 같고, 우선 차는 탄 다음에,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안 돼. 그랬더니, 왜? 그래서, 야, 나 지금 니네 집에 갈 건데, 굵은 속은 좀 갖고 나와라. 팥도 있으면 좋고. 그랬더니, 걔가 또 웃으면서, 또 왜 그러는데? 그래서, 좀 갖고 내려와줘. 그랬더니, 어딘데? 그래갖고, 여기 분당 초입이니까, 한 10분만 달려가면 돼. 그 시간 맞춰도 내려와 있어. 보자마자 나한테 사방팔방으로 다 뿌려. 근데 알았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땅에니까 친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걸 막 뿌리고, 그 다음에, 배고프다. 밥 좀 주라. 근데 올라가서 부모님들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뭔 일인데 해서, 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음악이 없어. 그런 음악이 없더라고. PC방에서 들어봤는데,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야, 그걸 어떻게 잘못 듣냐? 굉장히 괴기했다니까, 그 음악이. 야, 그 음악을 내가 한 5분은 듣고 온 것 같아. 트랙이 안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USB 줘봐. 이래갖고, 그래가지고 USB 딱 꼽았어요. 컴퓨터 키고 USB 딱 꼽았더니 친구한테, 저는 이제 누워있었고, 윈 파일이구만. 그랬더니, 파일이 폈다고, 임마.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공파일이라고. 노래가 안 나올 텐데. 노래가 아예 없다고, 네 파일에. 그래서 내가, 어디가, 뭐, 짬뽕 발라드 했더니, 뭔 짬뽕 발라드야. 아예 그냥 폴더만 있고 음악이 다 없다고. 뭐야? 그러면 나는 PC방에서 4시간 동안 음악을 들은 건 뭐고. 그래서 내가, 나 PC방에서 이렇게 하고 듣고 왔는데 그랬더니 걔는 이제 안 믿잖아요. 뻥났나 보지. 그래서 내가, 야, 뻥났으면 안 열리지, 마. 홀더는 남아있는데 그 안에 게 다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 뻥났으면은 USB가 안 열리던가? 그래도 뭔가 폴더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폴더는 남아있고, 음악은 아예 없고. 네. 그러니까 걔가,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USB 버려라. 그러고 집에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방에 다 있네. 저는 항상 비가 오고요. 네. 물가 가면은 좀 그래요. 진짜 물이랑 좀 안 맞네요. 네. 어머니한테 얼마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엄마, 내가 옛날에 좀 그런 끼가 있었던 거 알아? 이랬더니 엄마가, 이사를 왜 많이 갔겠니? 너 때문에 많이 간 거야. 저 한 40번 갔어요. 야. 저는 그게 부모님 때문인 줄 알았었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사를 누구 때문에 갔겠니? 그러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이 조함이었는데 너랑 그 시골집 갈 때마다 무서웠다고, 엄마는. 네가 그렇게 허공에다가 인사하고 그냥 사람 마주오지도 않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모를 수가 없죠, 어머니인데. 네, 왜냐면 행동 하나하나가 좀 다를 때가 많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쵸. 어머니는 알고 계셨겠죠. 자, 오늘 남자는 핑크님께서 2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또 소름 끼치게 너무 그때 당시 생생한 기억이다 보니까 표현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몰입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셨으면 다행이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역시 남자는 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자는 핑크님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해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정말 이분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첫 번째 이야기가 전 좀 기억에 더 남아요. 아무래도 그 상황 자체, 그 커플 자체가 감겨버렸던, 귀신에게 감긴다라는 표현도 써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을까? 왜 거기를 하필 그곳으로 갔었을까, 여행 자체를. 그런 생각도 들면서 기괴하면서 미스테리하면서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귀신이란 존재는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